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셀트리온도 그 CDMO 쪽에 가세를 했다라는 모습이 나와졌죠. 그래서 중국의 우시 빈자리를 노린다. 물론 이제 상원에서 아직까지는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상원 의원의 한 분이 조금 이거를 생물보안법을 좀 그렇게 좋아하라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로비가 좀 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만약에 12월 달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둔해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중국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당적인 법안이에요. 한 명이 뭐 싫다라고 해서 뭐 이게 다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삼성, SK, 그다음 롯데 생산 시설 투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셀트리온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얘네들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거를 못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뭐 몇 개가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다른 나라도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독차지하면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나눠서 먹을 때 그 업황 자체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살짝 주춤거려도 업황이 좋아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독식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지수의 흐름까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많은 회사들이 중국의 물량들을 다 뺏어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개, 두 개 회사가 중국 우시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기업의 물량을 뺏어와서 그들만 성장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5개, 10개의 회사가 뺏어갖고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수에 주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업황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가세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었어. 그렇게 울상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금리 인하를 할 때 바이오 애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쌓아놓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흑자를 유지하거나 매년 뭐 이렇게 개발비를 그냥 자기들이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하는 거죠? 임상을 하는 거죠. 돈을 빌려서 경영을 하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비싸면 부담이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자 값이 싸지는 거죠.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건설사도요, 그들이 그냥 쌓아놓은 돈으로 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립니다. 돈을 100만원 빌려갖고 내가 이렇게 한 10층짜리 건물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분양을 받아서 한 140만원을 버는 거죠. 150만원을 버는 거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갖고 남는 돈, 한 40만원 정도를 건설사가 가지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 빌렸어도 이자가 비싸지 않아.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내가 빌렸을 때 이자가 비싸니까 분양을 빠르게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설사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이 많이 휘청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이거를 만들었어. 근데 분양이 안 돼. 근데 이자는 계속 내야 돼. 이거 빨랑 분양이 돼야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 건데 이 순환이 안 되니까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렸을 때 100만원 빌렸을 때 5만원은 이자를 내는 것과 3만원 이자를 내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얘네들이 뭐 은행에서 또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하겠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 돈도 많거든요. 충분히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의 분위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 제가 계속해서 업황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차전지 업황들이 좋지는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이 막 계약을 체결하고 좋아, 분위기가. 근데 동네가 후졌어. 동네가 할렘인데 지금 새로운 집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 건물값이, 그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까요?
동네 전체가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돌아다니는 그 깡패들 집단이 있는데 안 되겠죠. 동네부터 치워야 되겠죠. 그래야 집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똑같단 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무리 유능하고 돈 많이 벌어도 바이오라는 그 동네 자체가 후져나가라고 하면은 얘 혼자 못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막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동네로 와갖고 집을 하나 지었어. 그래서 하루 자고 나면은 뭐 집값이 올라가. 한 1년 지나니까 집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런 거거든요. 동네가 깨끗하고 동네가 좋아야지 그 안에 있는 집들도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는 혜택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다른 업황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삼바처럼 돈이 없는 애들, 삼바처럼 든든하지 못한 애들이 돈을 빌려서 연구를 계속하고 성과를 내면은 바이오 시장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 인하를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딱 이 100만 원이라는 구간을 저항을 받았는데 좀 욕심 같았으면은 어저께 100만 원을 딱 터치하고 갭으로 뜨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뭐 상관은 없죠. 오히려 떨어지면 우리는 뭐다? 좋다. 예. 땡큐 하면서 밑에 구간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 110만 원을 돌파하는 캔들, 이 85만 원을 이탈하는 캔들, 딱 이거 두 개만 보면 되겠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액션들 여러분들 필요 없고 그냥 시간만 조금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아요. 이것저것 잘 만들어요. 근데 이 짐바브웨이라든지 라트비아라든지 어디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이 꼭대기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꼴찌를 경쟁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절대 이대로 마감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렇게 밀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부분에 의한 개인적인 이슈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시장은요, 코인이 상승하는 거,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거 우습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니까 포기하고 미장으로 가고 코인으로 가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단기적으로 여러분 테마 장사에서 테마로 가지고 놀면 되죠. 테마 가지고 놀다가 정말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장 코인 이런 거 우습다라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올라타느냐, 어떻게 올라타느냐, 어떤 걸 올라타야 되느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추종하는 것들보다는 좀 테마로 움직이는 단기적인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놀아야 돼요. 놀이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테마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시장이 무섭게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을 추종하는 종목들 타락하고요.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미장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려운 시장 뭐 저희는 다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해놔갖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이번에 이벤트가 지금 진행을 하는데 오늘이 마감이거든요. 8시에 마감이라서 지금 5시 반이니까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용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전에 뭐 어저께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 뭐 100만 원에 저희랑 같이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45만 원이면은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분들보다 여러분은 55만 원을 혜택을 더 보는 거죠. 수혜를 보는 거고 이익을 보고 저희랑 같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년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 1년 동안 여러분 한국 시장 움직이지 않을까요? 안 올라갈까요? 아니요, 올라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혼자서 손가락 빨 건지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잘 올라타가지고 좋은 결과물 만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